안녕하세요. 비욘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다 잘 챙기시고 있으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도 독감도 유행인데 또 저도 그중에 감기에 좀 걸려서 오늘은 제가 방송하면서 혹시 필요하면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5년 공단검진 아직도 안 하셨나요? 제 2편이고 이전에 11월 달에 제가 일반 1차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암 검진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암 검진 문진표를 작성하는 내용, 그리고 6대 암, 국가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6대 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1차 검진에 대해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암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한번 제가 암검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암검진은 왜 해야 하는지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1위는 암입니다. 독보적으로 1위가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암 중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 2위가 간암, 3위가 대장암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도 1위가 폐암, 2위가 간암, 3위가 대장암 순서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1위가 폐암, 2위가 대장암, 3위가 췌장암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의 암 발생 확률은 2022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기대 수명이 79.9세에 여성은 85.6세로 여성이 기대 수명이 조금 더 길고 기대 수명까지 생존하게 되면 남성의 5명 중에 2명, 즉 38%가량은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3명 중 1명, 약 35%에서는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를 봤을 때 1위는 갑상선암이었고 2위는 대장암, 3위는 폐암, 4위는 유방암, 5위가 위암 순서였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1위가 폐암이 가장 많았고 2위는 전립선암, 3위는 대장암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분석했을 때 1993년에서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 5년 생존율이 약 72.9%로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1993년부터를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3%로 전 국민의 5%가 암 유병자라는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가 있었고 이 보도 자료에서 봤을 때 모든 암의 요약병기 분율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국한병기는 암이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국소진행은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를 의미하고 원격 전이는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를 보았을 때 2005년보다 2022년에 국한병기의 암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소 진행과 원격 전이의 암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진단 시 국한병기에서 진단된 암 환자의 증가는 조기 검진의 큰 성과이며 우리나라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73%로 매우 높고 특히나 위암과 대장암은 높은 검진 수검률에 힘입어 주요 비교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을 더욱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으면서 적절한 조기 진단 방법이 있고 검진으로 인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암종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강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비용 효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효과성이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 건강검진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건강 문제여야 하고 유병률 5% 이상이면서 10만 명당 사망률 10명 이상인 경우에 검진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어야 하고, 검진 방법이 수용 가능해야 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우리나라 국가 건강검진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암검진 사업을 먼저 시작하였고, 이후에 2002년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간암검진이 도입되었고, 2004년에는 대장암 검진이 추가되어 국가 5대암 검진이 시행되어 있고, 암 검진은 수검자가 10% 부담을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폐암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6대암 검진으로 국가 검진은 암 검진이 진행되고 있고, 위암과 대장암은 전체 성인,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은 여성,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진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고, 이건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문진표 양식이고, 가장 끝쪽에 있는 암 검진 공통 문진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검진 문진표는 제일 위에 수검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관련 문항은 첫 번째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감소, 특히 최근 6개월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 또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서 현재 암에 걸리신 분이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계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6대 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르겠다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기타는 보통 많이들 체크하시는 췌장암 아니면 혈액암 등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주의해 주실 것은 돌아가신 분들 또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없다에 체크하시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께서 생전에 진단받으셨던 암이 있으면 꼭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각각 위암 검진인 위장 조형 검사, 위내시경에 대해서 유방암 검사인 유방 촬영, 대장암 검사인 분변 검사 혹은 대장 내시경,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 폐암 검진인 흉부 CT, 또 간암 검진인 간 초음파에 대해서 언제 검사를 하셨는지 혹은 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에 관련된 문항인데, 첫 번째는 과거에 진단받은 위장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다 혹은 기타에 체크하시고, 기타 진단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또 대장 항문 질환에 대해서도 이전에 용종이 있었는지 혹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해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간 질환이 있으신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만성 간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고, 폐 질환에 대해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폐결핵, 폐결절,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이 기재하게 되는 유방암
혹은 자궁경부암 관련된 문항이고 월경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또 현재 월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 다음 폐경 후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시거나 혹은 과거에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자녀를 출산했는지 또 모유 수유를 했는지 또는 과거에 유방에 진단받은 것이 있는지 양성 종양인 악성이 아닌 암이 아닌 기타 물혹, 덩어리 등에 대해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복용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이제 6대암 검진을 시행하실 수 있고 우리 첫 번째인 위암 검진 먼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혹은 위장 조형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위암은 발생이 많고 하지만 사망 비율은 세계 최하위이며 발생률 자체는 일본, 몽골에 이어서 세계 3위로 많이 높습니다.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검진을 통한 조기 검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여서 위암의 생존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으로 위암 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을 할지 위장 조영술을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은 내시경을 입으로 넣어서 식도와 위 12장을 관찰하고 검사하다가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 혹은 용종 제거가 가능합니다. 위장 조영술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조영제와 발포제를 먹고 방사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은 적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확인이 가능해서 필요한 경우 위내시경을 다시 하셔야 될 수 있고 조영제로 인해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2년마다 위내시경 혹은 위장 조영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내시경을 통해서는 식도 역류성 식도염, 식도 정맥류, 식도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는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장에서도 여러 질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주의사항으로는 8시간 이상 꼭 금식을 하고 오셔야 되고 그 외에도 물이나 흡연, 술, 껌은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 조형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쪽은 정상 위인 경우 그 위궤양, 조기 위암, 그리고 진행성 위암인 경우, 그리고 위장관 간질 종양인 경우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면서 식도를 보고 식도를 지나 위로 진입을 하고 위를 지나서 12지장까지 통과를 하게 됩니다. 12지장 앞쪽을 관찰하면 다시 위쪽으로 돌아와서 위를 내시경을 꺾어서 위의 소만부와 체부, 기저부를 관찰하고 나오게 되고 만일 내시경 중에 이상 부위를 발견하게 되면 조직 검사를 바로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위내시경에서 식도 질환은 식도 정맥류, 식도암, 은 점막하 종양, 캔디다 식도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질환은 위궤양, 위암, 그리고 위 점막하 종양, 정맥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12장 질환은 12장 염, 12장 궤양, 12장 점막하 종양, 또한 12장 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위암 검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소견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고 그리고 1년 혹은 그보다 좀 더 짧게 위내시경을 추적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방법은 국가검진은 위내시경 혹은 위장 조영술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위내시경을 조금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체중 감소, 빈혈, 연하곤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 미리 검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위암은 조기 발견할 시에는 완치율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위암의 원인으로는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인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에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짠 음식이나 가공육, 탄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도록 하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금주, 금연을 권유드리며 특히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는 제균 치료를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암 검진입니다.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간암이 발생률은 7위에 해당하지만 사망률은 전체 2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한간암학회에서는 간암의 주된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순이며 이에 국가에서는 간 경변증 환자나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연 2회 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으로는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경우,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인 경우, 혹은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인 경우, 네 번째는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나라에서는 간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 초음파의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서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 특히 간이기 때문에 오른쪽 배 윗배에 저희가 젤리를 바르고 영상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직접 시행합니다. 이때는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영상학과 선생님이 "숨을 들이셔 달라. 내쉬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야 하고 검사 시간은 대략 5 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 검사는 1 년에 2번 두 가지 간암 표시자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 두 가지를 모두 다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꼭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받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고 진단율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특히나 간 경변증 등의 간 질환자는 3 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좀 더 당겨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만 40세 전에는 안 받아도 될지에 대해서는 가족 중 50대 이전에 간암이 발생했거나 간 섬유화 또는 간경변증으로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나라에서 만 40세 이상에서 시행해 주지만 그 전에라도 본인이 따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간암 검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간 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B형 간염 항원 양성 혹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50대 이전에 간암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거나 간 섬유화 혹은 간 경변증으로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에는 만 40세 이전에도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검사 방법은 간 초음파와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시행하는데 앞에서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검진센터에서 간암 표시자 검사라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알파 태아 단백 검사는 태아의 간이나 위장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간이 손상되었을 때 증가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꼭 간암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진료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간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체중 감소, 우측 상복부 불쾌감, 지속적인 권태감 등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원인 또는 예방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예방으로는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권유드리고 금주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검진입니다. 국가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 검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 2위에 대장암이 랭크되어 있고 사망률은 3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변 검사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 즉 혈액이 묻어 나온다. 결과지에는 양성이라고 통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안으로, 그해 안으로, 즉 올해 받으셨던 분들은 2025년 내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고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조직 검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변 검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분변 검사의 경우는 분변 검사의 양성을 받은 사람 618명 중 43명이 1년 내 대장암을 진단받은 통계가 있고 음성인 3,272명 중 8명만이 1년 내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성군이 음성보다 1년 내 대장암 발병률이 30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분변 검사가 양성인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분변 검사는 대변 내에 숨겨진 혈액을 찾아내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이고 대장 내시경보다 검사가 훨씬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위장 관련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대장암의 고위험군이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따로 꼭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발표한 결과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보다는 못하지만 대장암 진단 정확도가 최대 91%에 이른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분변 검사에서 양성일 때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대장 내시경을 삽입한 후에 대장을 따라 진행시켜 대장 점막과 혈관 상태를 관찰하는 검사이고 대장 내시경을 받고 폴립을 제거하면 대장 직장암에 의한 사망률을 약 53%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이 장전결제 드시는 건데요. 장전결제는 최근에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란 콧물처럼 물만 배설되어야지 장 정결이 잘 된 것이고 혹시라도 대장 내시경 전에 평소에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중단을 할지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씨 있는 과일들, 붉은빛의 착색 음료, 견과류, 야채류, 해조류, 잡곡밥 등이 있고 이는 검사 2, 3일, 최대 일주일 전부터 피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식사 조절을 잘 안 하시면 이렇게 흙미가 껴있는 것, 또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야채, 과일 씨가 이렇게 가리게 되고 이렇게 가려진 부위들은 저희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용종이 작은 용종이 있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장 정결을 해 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렇게 대장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폴립 절제술을 통해서 대장암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장암 검진은 정리해 보면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따로 4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분변 검사가 1차 검사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50세 이상부터는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고되고 있고 특히 이전에 내시경 할 때 대장에 용종을 떼신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내에 내시경을 추적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특히 용종이 여러 개 있거나 하나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짧은 기간 3년 내에 보통 1-2년 안에 추적 검사를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하셨던 기관과 상의하셔서 추적 검사 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혈변, 변비, 변의 굵기 감소, 배변 후 잔변감,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고 예방은 운동, 육류 및 가공식품 섭취 제한, 식이섬유 섭취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미리 용종이 있을 때 제거하여서 대장암의 확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한위대장 내시경 학회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의 조기 진단과 예방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 검진입니다.
국가에서는 유방암 검진을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에서 발생률 1위는 유방암으로 확인되고 있고, 유방암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유방암 연령은 40대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고, 그 이후는 5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까지 봤을 때 전체 유방암 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고, 중간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은 세계 6위에 해당되지만, 사망률은 최저 수준으로, 이 역시 국가 암검진 혹은 개인 검진으로 조기에 진단된 성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국가 암검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고, 특히나 15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갑상선 암을 제외할 경우 암 발병률 1위는 대장암, 2위는 유방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국가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방 촬영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95% 이상 재발 없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은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포함한 다른 암 모두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유방 촬영술 받아보셨던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매우 아프고 매우 불편해 하시고, 아주 심한 경우는 잠깐 쓰러지시기도 하는데요. 판독하고 나면 소견, 결과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이상 소견 없음, 종괴, 양성석회화 혹은 미세석회화, 그 외에 여러 가지 소견과 함께 판정 유보라는 소견도 나가게 됩니다. 엑스레이 결과에서 판정 유보인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우선은 4 가지로 분류해서 검진 결과 판정이 나갈 때, 이상 소견 없음은 검사 결과 전혀 이상 소견이 없다. 양성 질환은 이상 소견이 있지만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 유방암 의심은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니 진료를 보셔라 정도의 의미고, 판정 유보는 촬영한 이미지만으로는 판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사 혹은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소견 없음 외의 소견은 모두 유방 관련돼서 진료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매해 증가하는데 과연 촬영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만 40세 이상 치밀 유방인 여성은 엑스레이 촬영 외에도 유방 초음파 검사를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초음파에서는 촬영에서 보이지 않았던 종괴 등의 병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음파만 하면 굳이 엑스레이는 불편한데 안 찍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도 써 있듯이 초음파가 유방 X선 촬영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촬영에서만 보이는 미세석회화 병변이 있기 때문에 촬영과 초음파는 모두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또한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양쪽 유방의 대칭이 맞지 않거나 멍울이 잡히거나 통증 혹은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에도 추가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유방 엑스레이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 가지 검사를 모두 다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유방암 검진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유방암 검진 다시 요약을 해보면,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위험 요인, 가족력 등이 있으면 좀 더 일찍 검진을 시작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도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일찍 국가암 검진 외에도 시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나라에서는 유방 촬영을 검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초음파도 같이 시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나타났을 때 증상으로는 멍울이 잡히거나 피부 변화, 분비물이 있으실 수 있고, 하지만 증상이 없으실 때 검사를 하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생존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에도 조기에 진단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유방암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들 아시는 유전자 변이 브로카라는 유전자인데요.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서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 또는 비만, 음주, 또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서 유방암
많이 생길 수 있고 예방으로는 운동, 모유 수유, 체중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5명으로 2022년 기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다음으로 4위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HPV 바이러스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감염이며 위험인자는 이른 첫 성교 연령, 여러 명의 파트너, 위험도가 높은 파트너, 성매개성 감염 과거력, HPV 관련 외음 혹은 질 이형성의 과거력,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또 흡연, 다산력,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 만성적인 면역 저하 등이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정상 생리 사이 혹은 폐경 후 혹은 성교 후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 질출혈과 묽고 수분이 많은 분비물에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온 증상이지만 아주 작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약 80에서 9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렇게 질경을 넣어서 면봉 혹은 소를 넣어서 앞에서 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결과는 이렇게 정상 또는 비정형 세포 그리고 저등급 E형성증, 그리고 고등급 E형성증으로 저희가 판독이 나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나타나는 경우 이게 암인지 아니면 정상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반응성 세포 변화는 자궁경부암이 아닌 질염, 자궁경부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위축성 세포 변화라고 해서 폐경된 경우에도 보통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질 분비물 증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산부인과를 꼭 찾으셔야 하고 비정형 세포 이상인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를 보셔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검사 방법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정상 생리 사이 혹은 폐경 후 혹은 성교 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 질출혈 혹은 묽고 수분이 많은 분비물에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게 되며 원인은 HPV 감염이기 때문에 예방은 HPV 예방 접종이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는 남성들도 예방 접종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HPV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폐암 검진입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2년마다 저설량 PET-CT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암은 발생 3위에 해당되지만 사망률은 1위입니다. 부동의 사망률 1위인데요. 발생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하지만 생존율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개선이 돼도 여전히 가장 사망률이 높고 이 이유는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폐암 환자의 15% 정도는 무증상일 때 진단이 되고 진단 받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폐암 검진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30감년 이상의 흡연 경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암 검진은 국가에서는 고위험군만 대상이지만 흡연력이 있거나 30감년 이하더라도 본인이 흡연한 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검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해 본인이 따로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위험군, 특히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나라에서는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 그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PET-CT를 따로 상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검사 방법은 저설량 PET-CT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상은 감기, 기침,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호흡곤란, 흉부 통증, 목쉰 소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폐암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흡연, 대기 오염, 가족력인 경우도 있고 예방으로는 금연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셔서 많이들 여쭤보는데 "방사선이 나쁘다던데 검진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2025 년에 방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기사도 있었고 특히 2015 년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나서 한번 정정 보도도 나고 했었는데요. 서울의료원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저선량 PET 앞에서 저희가 폐암 조기 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선량 PET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1 밀리시버트, 유방 촬영술은 0.27 밀리시버트, 흉부 단순 촬영은 0.02 밀리시버트, 골다공증 검사는 0.004 밀리시버트로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미국행 왕복 비행 시에 자연 노출되는 방사선 노출량이 0.1 밀리시버트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약 2에서 3 밀리시버트이기 때문에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진하시면서 전신 PET 혹은 복부 조형 CT 등을 찍는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서 상의 후에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경우만 복부 CT를 진행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검진하시는 경우에는 수검기관과 꼭 상의하셔서 방사선 량이나 꼭 필요한 검사인지를 상의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해 주는 암 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던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네이버에만 쳐도 이렇게 많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들 대답해 드리는데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을 진단되면 진료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진하시는 경우 암 검진을 중복으로 받을지를 많이 상의하시는데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무리해서 한두 달 간격으로 검진을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국가 검진만 하면 될까요?" 인데요. 8월 달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7 대암 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많은 암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앞에 6 개는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있는 갑상선암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국가 암 검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갑상선암은 발생률은 높지만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한 검진이 근거가 현재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국가 암 검진에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갑상선암 병력이 있거나 목 주위에 방사선을 쫴 과거력이 있거나 림프종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한 번 정도 해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특히 15 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이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갑상선 초음파는 한 번 정도 해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2023년 사망자 수를 봤을 때 1 위는 폐암, 2 위는 간암, 3 위 대장암, 4 위 췌장암, 5 위가 위암인데요. 여기서 1 위, 2 위, 3 위 폐암, 간암, 대장암은 모두 국가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췌장암은 빠져 있고 5 위인 위암은 위암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고 6 위인 담낭 및 기타 담도암도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로 검사를 하실 때에는 췌장암은 주로 저는 췌장 MRI를 시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의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혹은 복부 조형 CT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췌장의 위치가 많이 등 쪽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로 아주 작은 혹은 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췌장 MRI를 권유드리고 간혹 복부 조형 CT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에서 방사선 조사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량 때문에 굳이 검진 목적의
복부 조형 CT는 권유드리지 않고 있고,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복부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담낭에 있는 작은 혹들은 초음파가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조금 더 권유드리고 있고, 혹여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CT를 권유드리는 경우에는 복부 조형 CT를 촬영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8 월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혈액 검사, 전립선 암 표시자 검사라고 하는 PSA 검사를 시행하여서 선별 검사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국가 암 검진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진들을 이렇게 패키지로도 많이 묶어 놨는데요. 수검하시는 병원들, 검진 원하시는 병원과 상의하셔서 국가 암 검진도 받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550 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걸로 공단검진을 대신했다고 봐도 되는지 항상 헷갈립니다. 둘이 겹치는 검사와 꼭 따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복지가 좋은 대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제 수검 병원에 가시면 공단 검진을 같이 하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단 검진을 제외를 원하시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만 시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검사는 보통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검진하실 때 위내시경이나 혈액 검사는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꼭 따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저는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족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특히 뭐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저는 대장에서 혹을 뗀 적이 있어요. 용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용종을 제거한 과거력을 물어봤을 때 3 년이 지났다 하시면, 저는 뭐 직장인 검진에 선택이 가능하다면 대장 내시경을 선택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1차 검진은 회사에서 아마 필수로 진행하시고 계실 테고, 회사에 따라서 추가 검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셔서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 추가로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특히 회사에서 이제 필수로 하시는 경우에 암 검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4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는 암 검진은 꼭 따로 챙겨서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 님입니다. 30대 후반 남자인데 암 검사 미리 해 봐도 되나요? 40 대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걱정돼서요. 네, 저한테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특히 요즘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20 대, 30대 분들이 많이 검사를 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오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저는 젊은 나이에도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검사 자체가 하시는 게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비용 대비 효과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권유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력 혹은 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신 경우 상의 후에 검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베이포트 9696 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암검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검사만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꼭 고려해야 할 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족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뵀던 분들 중에 어 여성분이셨는데 폐암을 진단받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흡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깨끗해서 PCT를 진행할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가족력에 아버님이 폐암이 있다고 하셔서 한 번 정도 PCT를 권유드렸는데 아버지는 담배를 많이 태우셨고 "나는 담배를 핀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쪼끔 걱정이 되셔서 "한 번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PCT에서 폐암 초기 소견이 나와서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암 검진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요즘에 유행하는 퍼스널라이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력이나 과거력을 고려해서 진료받는 병원에서 상의하셔서 혹시 뭐 가족분 중에 갑상선 암이 있다면 갑상선 초음파도 추가로 해 보시고, 특히 유방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요즘에는 20-30대 분들도 유방 검사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유방 촬영에서 미세석회화가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암이라고 보기보다는 미세석회를 통해서 인제 추적 검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암이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국가 암 검진만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력이나 과거력, 본인 진단받은 것에 따라서 추가로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시청자님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복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여도 위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제가 뭐 "복부 비만이시네요." 아니면 뭐 "당뇨가 있으시네요." 또는 "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체중은 정상인데요." 아니면 "저는 뭐 허리둘레는 정상인데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검사 중에 체지방 CT라는 게 있어서 그걸 찍으면 이제 체지방, 분율, 피하 지방이 많은지 내장 지방이 많은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저희 병원 말고도 많은 검진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여도 당연히 대사증후군이 있으실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 굶고 살을 빼는 경우에 저희가 보통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마르시지만 대사증후군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와 내장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만을 진단을 하진 않고 본인의 다른 혈액 검사나 대사증후군 다른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이어트를 체중에만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근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식이 조절을 꼭 하셔서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책하는 날들 님입니다. 네,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용종을 제거했는데 양성이라는 말만 듣고 끝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질문해 주신 분은 양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때 뗐는데 결과 못 들었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용종을 뗀 기록이 있는데도 "아 저 깨끗했어요."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양성은 저희가 인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악성이 인제 저희가 암이라고 하고요. 양성은 '나쁜 애가 아니다. 괜찮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안 좋은 양성 중에 가장 저희가 위험하게 보는 게 뭐 저도선종이나 샘종 같은 것인데, 이제 톱니 모양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견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지만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늦어도 3년 안에 받으시로 시도록 말씀드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 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사이즈가 좀 커서 시술,
보통 뭐 용종 절제술 이렇게 점막하 절제술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저는 보통 1-2 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하셔서 미리 제거하셔서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들으신 경우 가장 좋은 거는 검사하셨던 병원 가서 상의를 하시면 아마 1-2년 뒤에 하세요. 혹은 3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검진을 받으실 예정인 수검 기관과 상의하시면 아마 안내를 한 번 더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에 가장 흔한 게 저한테 오실 때 50 대라고 하셔서 "분변 검사가 깨끗한데 꼭 내시경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분변 검사와 무관하게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는 필수님입니다. "혹시 대상포진도 검사가 필요한가요? 그냥 백신 맞으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대상포진은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매우 많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최근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검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설명을 좀 같이 드리면 우선 대상포진은 이제 발생했을 때 통증도 매우 심하고 저희가 예방을 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꼭 맞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는데 만일 대상포진이 진단이 되신 경우에는 검사를 저희가 이제 수포에서 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료본 의사의 임상적 소견으로 대상포진이 의심이 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또한 아직 걸리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방 접종은 꼭 권유드리고 있고 예방 접종을 맞으신다고 꼭 안 걸리시는 건 아니지만 합병증, 통증이나 피부 병변이 훨씬 경미하게 지나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 접종을 꼭 권유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2번 맞는 예방 접종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싱글릭스라고 해서 90% 이상 예방이 되는 예방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 접종을 꼭 권유드리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수포 하나 정도 대상포진이라고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거의 경미하게 지나가시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예방 접종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고 오늘 제가 국가 건강검진 특히 암 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5 년이 약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2025 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기억이 많으시고 또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1월 달에 또 둘째 주 일요일 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